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65번 맞춤법 문제풀이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66번부터 맞춤법 풀이 다시 해석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맞춤법 관련 규칙들 떠올리면서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6번이요. 다음 중 잘못 표기된 것으로만 묶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기억 백분율 문제입니다. 저번에 한번 나왔었죠. 모음으로 끝나거나 앞부분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애는 률이라고 적지 않고 율이라고 적는다. 그래서 얘요. 니은으로 끝나고 있는 거 보이나요? 률의 앞부분이 니은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표기해야 되죠? 백분율 이렇게 표기를 해야겠죠. 떡볶이도 앞에서 한번 나왔었던 문제인 거죠. 떡을 볶은 음식을 뜻할 때는 라는 단어, 이라는 전미사 사용하는 거 맞는 맞춤법입니다. 백분율 틀렸고요. 디귿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잘못 쓰는데요. 리을 뒤에서는요, 된 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의문형 어미를 제외하고는요, 의문형 어미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다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갈까? 내가 어떻게 거길 갈고 이런 식으로 의문형이 아니면은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내가 할게, 내가 갈게 이렇게 된소리 발음이 나지만 표기는 내가 갈게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 틀렸고요. 리을 같은 건 요컨대는 그냥 외우셔야 하는 거죠. 요컨대라는 뜻을 가진 부사가 있습니다. 중요하다라는 요를 이용해서요. 요컨대라는 단어 있습니다. 초점도 그거인 거죠. 한자 플러스 한자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 발음은 초점 이렇게 된 소리가 나지만요. 표기를 할 땐 초점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맞춤법 틀린 것 기억, 디귿, 미음이네요. 답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67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법에 맞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문제이고요. 마찬가지로 피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박 사장은 자기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몰랐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쓰여지다 기본형 뭐일 것 같나요? 일단 쓰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주어가 돈이잖아요. 돈이 자기가 직접 쓰고 다니는 건 아니고 돈의 입장에서 쓰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동사의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쓰다라는 단어의 피동사인 쓰이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쓰이까지가 어간인 거 보이시나요? 쓰이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러면 쓰이다, 쓰이어 지로 활용하고자 싶으면은 쓰이는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쓰여지는 이라는 것을 풀이해서 써보면 쓰이어지는 지도 몰랐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잖아요. 틀린 맞춤법이 되는 거죠. 왜? 피동이 이미 한번 들어가 있는데요. 어지다라는 피동이 또 한 번 들어가 있는 이중 피동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이는지 이 정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2번도 많이 나왔던 문제인 거죠. 추워 올리면인데요. 추워 올리다의 단어 뜻은 크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추워 올리다라는 단어는 위로 끌어올리다, 위로 올리다라는 뜻이 있고요. 주로 바지와 관련해서 예문 많이 사용하죠. 바지를 추워 올리다. 그 외에 칭찬하다라는 단어도 있는 뜻입니다. 칭찬하다라는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칭찬하다는 단어 썼잖아요. 그녀는 조금만 칭찬해주면 그렇기 때문에 추워 올리다 라는 단어 틀리지 않죠. 잘 사용됐습니다. 참고로 위로 올리다 라는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는 축혀 올리다 이런 단어도 있죠. 그리고 칭찬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추어주다 라는 단어도 있죠. 이 둘은 헷갈렸으면 안 되고요. 추워 올리다 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3번도 저번에 많이 나왔죠. 거센 소리, 된 소리 앞에서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나로 플러스 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셔도 될 거예요. 서슴지 이런 형식으로만 쓰죠.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서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서슴하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슴자를 기본형으로 해서 거의 다른 어미는 잘 붙지 않고요. 서슴지 거의 이런 형태로 거의 사용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셔도 될 거고요. 그래서 6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예, 그 다음 68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정서법이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칠흑이란 단어 사전을 검색해 보시면 흑자가 검은 흑자예요. 뭐 우리가 그 땅을 뜻하는 흑 그걸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한자 보시면 검은 흑이라는 한자 있죠. 이 흑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끝발 같은 경우도 뭐 끝이다라고 이렇게 표기하시는데요. 여기에서 끝은 시작과 끝 그런 뜻을 가진 끝이 아니고요. 노름에서 어떤 셈을 세는 단위예요. 점수를 세는 단위. 이고요. 이 끝발이라는 것은 보통 노름판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시옷 받침을 적은 얘가 맞는 말이고요. 티읕 받침, 시작과 끝 할 때 끝. 발은 틀린 말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화투에서 투자는 싸울 투자예요. 우리 그래서 화투, 노름, 싸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토라는 말은 틀립니다. 화토라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가자미 식혜에서 식혜는 그 음료가 아니고요. 약간 젓갈처럼 숙성시킨 음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혜를 마시다의 식혜와는 다른 표현인 거죠. 맞춤법은 이게 맞고요. 가자미 식혜 이렇게 표기하시면 틀립니다. 여기서 식혜는 음료를 표기한 단어인 거죠. 굼벵이는 그냥 외우셔야 하는 단어인 거죠. 어이에 굼벵이를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굼벵이라고 하면 틀리고요. 실낙원 보면은요, 실낙원은요, 일의 실자예요. 예, 일의 실자에다가 낙원이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낙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일의 실자니까 실이라는 어원을 밝혀서 적으셔야 됩니다. 실이라는 어원을 밝혀서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낙원은 그러니까 원래는 즐거울 낙자잖아요. 즐거운 낙자니까 실낙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얘는 합성어예요. 합성어이기 때문에 실자와 낙원을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거. 그래서 얘가 두음 법칙이 적용이 돼서요. 락이 아닌 낙이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낙원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텃세 같은 경우도 텃세를 보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예, 텃세도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에서 얘기하는 단어는 시래기가 아니고 시래기가 되는 거죠. 음식 무척 말린 음식 시래기라고 하죠. 돌멩이 같은 것도 그냥 외우셔야 하는 단어 어이 맞춤법 맞고요. 호두 맞고요. 고깃국 된소리 발음나니까 고깃국도 맞는 맞춤법. 시나브로도 조금씩 천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이란 뜻을 가진 고유어죠. 맞춤법 맞고요. 고깃국 사이시옷이 없네요. 두더지 맞는 맞춤법 두더쥐 틀립니다. 텃세도 틀린 단어이고요. 그래서 68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69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휘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홀몸인 거죠. 정리해놨습니다. 홀몸과 홀몸입니다. 홀이라는 것은 짝이 없는 사람,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홀몸이라고 하는 거고요. 홀몸은 보통 임신하지 않은 몸인 거죠. 그래서 홀몸도 아닌데 이런 표현은 주로 임신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임신했다라는 뜻이니까요. 예, 티읕 받침의 홑몸이라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후송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요. 후송은 뒤웃자 써서 뒤로 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선 뒤로 보내다 이런 단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목적지로 보내다 이런 뜻인 거죠. 목적지로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호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호송이라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아는 채 하지 마라는 밑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는 채, 아는 척하다 둘 다 복수 표준어이고요. 관심을 가진 듯한 태도를 보인다. 하나의 단어에 아는 채 하다라는 것이요. 예, 맞는 맞춤법.
3번이 답이 되고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해서 유례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에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즉 어떤 시작점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런 정도의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유례라는 말 대신에 그런 전례가 없었다. 또는 그런 유례가 없었다.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과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 예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이런 뜻을 사용합니다. 5번이요. 그의 초라한 모습이 내 호기심에 불을 당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불과 관련된 단어는요. 불을 댕기다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호기심에 불을 댕겼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불을 댕기다 외에는 거의 당기다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69번의 답이 3번이 되겠네요. 70번 넘어가 볼게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불 좀 쬐어야겠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 좀 쬐어야겠구나. 기본형은 쪼이다예요. 쪼이다고요. 쪼이다가 줄어든 말 쬐다. 둘 다 복수 표준어입니다. 여기에서는 쬐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쬐다는 어간에 뭐뭐 해야겠구나 라는 어야가 붙은 쬐어야겠구나. 예, 맞는 맞춤법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 다음에 배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배요라는 표현을 조금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가 있지만요.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어휘는 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높임말을 쓰지 않을 때는 다음에 보아요 이렇게 쓰면 되죠. 다음에 보다라는 어간에 아가 붙어서 다음에 봐. 이렇게 사용하면 돼요. 근데 높임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배라는 것에서 배라는 어간에 얘는 어가 붙는 거죠. 배 어가 줄어들면은요, 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와 되를 구분할 때도 사용하는 법칙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요는 그냥 높임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칭, 예산말을 하고 싶으면은 보다의 활용형, 바를 쓰면 되고요. 높임말을 사용하고 싶으면 기본형이 배다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배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점점 목을 죄어오는 느낌이야 인데요. 여기에서 여 같은 단어는 하다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여가 붙어요. 근데 하다를 제외한 다른 단어는 보통 아나 어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어오는 이라고 했을 때 죄어는 어의 줄임말이다 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여라는 어미는 주로 하다라는 단어에서만 사용됩니다. 그 외에는 이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면 이어의 줄임말이네 뭔가 이상한 거 느껴지셔야 돼요. 기본형이 조이다잖아요. 기본형이 조이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복수 표준어로 죄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각각 어간에 의해서 라는 어간이 붙어야 되죠. 죄가 있으면 죄에 바로 어가 붙어야 되는 거죠. 즉 조이어 이렇게 쓰거나 죄어로 쓰거나 또는 조이어를 줄여서 조여라고 쓰거나 이렇게 형태가 가능하고요. 조이어는 틀린 표현, 죄이다 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본형 생각하시고요. 4번 같은 경우가 약간 꼬아서 나온 문제인 거죠. 일단 이 되랑 이 되를 구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요. 이 둘 다 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되 같은 경우는 되다의 되, 어간만 있는 상태이고요. 이 되는 되다라는 어간에 어라는 어미까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을 풀어봐서 되어, 말이 되면은요. 돼, 이 대자를 쓰고요. 되어, 말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위에 있는 되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은요. 그렇게 되면이라는 예문 한번 써볼게요. 야, 그렇게 되면 그리고요. 야, 그렇게 돼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풀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야, 그렇게 되어면 말이 안 되죠. 얘는 틀린 말. 밑에요.
그렇게 되면 이 되자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틀린 표기라는 거예요. 근데 얘 봤더니 그렇게 되어서 말이야. 되어서라고 풀었는데 말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어로 풀었을 때 말이 된다 라고 하면 이 되자를 쓰면 됩니다. 대와 대를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요즘은 하와 해로 많이 구분하시더라고요. 하, 그 다음에 해입니다. 그래서 하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하, 그리고 해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은 이되를 쓰는 거. 얘를 예로 들면 그렇게 하면이라고 하지 그렇게 해면 이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말이 되네. 그러면 하와 관련되어 있는 얘를 쓰자. 그렇게 하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네요. 해가 들어가는 단어는 이 돼지 할 때 돼자 쓰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둘 중에 편한 거로 연습하시면 돼요. 풀어서 하셔도 되고요. 하나 해를 이용해서 구분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4번이 왜 틀린 말? 4번이 왜 맞는 말이냐면요. 될 대로 되어라. 예, 될 대로 되라를요. 되어라 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죠. 야, 그렇게 해라. 예, 해라가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표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부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이잖아요. 간접 인용절인데요.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것을 보면은 해라 하지 않고 뭐뭐 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각성해라가 아니고 각성하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우리가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는요, 보통 아라나 어라예요. 즉, 막다 라는 동사를 명령을 만들고 싶으면 막아라. 있다라는 동사를 명령을 만들고 싶으면 입어라. 보통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 명령을 나타내는 말은 아라, 어라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뉴스 같은 데서 또는 신문 기사 같은 데서요, 명령을 아라, 어라 쓰지 않고 그냥 라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보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 보라는 어간에 아라가 붙어서 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가끔 보라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하죠. 아까 하다 예를 들었었죠. 하다는 특이하게 어 대신에 여가 붙는 애라고 했었죠. 그러면 하여라 이렇게 해야 되죠. 줄임말로 하면은 해라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여라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그렇게 하라 이런 표현이 사용되거든요. 이런 것을 중화체라고 해요. 예.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문법이긴 한데요. 청자가 애매할 때 나오는 거죠. 명령형은 약간 낮춤말이잖아요. 나보다 상대가 낮을 때 쓰는 말인데 상대가 나보다 낮은지 높은지 애매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얘가 그런 식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될 대로 되어라. 되어라가 말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해라가 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라 이런 표현도 쓰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될 대로 되라 이런 중화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이 맞는 맞춤법이 됩니다. 4번, 70번의 4번 같은 거는 약간 특이한 예문인 거죠. 71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맞춤법이요.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얘도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예, 생각하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생각하다가 기본형이니까 생각하까지가 어간인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뒤에 붙는 리을, 런, 지 이게 어미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미가 없습니다. 이런 어미가 없고요. 무슨 어미가 있냐면 리을, 는, 지 이런 어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생각하는지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예, 70번에 2번에 멋쩍다 같은 경우도 적다가 전미사예요. 멋이라는 단어에 적다라는 단어가 붙은 적다라는 전미사가 붙은 형식인 거죠. 그래서 멋쩍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거랑 비슷한 단어들이 적다라는 단어 붙은 단어들이 수상쩍다라든지 미심쩍다 이런 단어들 있죠. 예. 적다라는 전미사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얘도 저번에 한번 나왔었죠. 금시에 금방 이런 뜻을 가질 때는 금시의 줄임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를 사용해야 된다. 4번이 지금 문제에서 처음 나온 예문인 것 같은데요. 안팎이라는 것이 안과 박의 합성어인데요. 가끔 시읒이 덧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고전문법과 연관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살과 고기가 만나서 우리가 살고기 하지 않고 살코기 한다든지, 머리와 가락이 만나서 우리가 머리가락 하지 않고 머리카락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히읗이 덧나는 애들입니다. 히읗이 덧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고에 히읗이 붙고 가에 히읗이 붙는 형태. 얘도 마찬가지예요. 히읗이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합성이 될 때요, 안, 팍 이렇게 합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답이 71번에 3번이네요. 나머진 다 틀린 말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1번이네요. 나머지 다 맞는 말이고요. 1번만 고치셔야 됩니다. 다음이요. 72번이요. 어법에 맞게 수정하지 않은 것은 이제 많이 나왔죠. 된 소리, 거센 소리 앞에서는 사이숏을 적지 않는다. 위층이라고 수정하셔야 되고요. 동태역인데요. 이런 단어를 검색해보면 이런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단어가 의존명사로서 존재합니다. 어떤 방향이나 어떤 시간을 뜻하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동이 트는 시간이다 라는 뜻을 할 때 여기 키읔 받침인 동태역을 쓰셔야 되고요. 3번에 22째라고 하셔야 되죠. 얘기 같은 경우는 22째라는 단어도 있고요. 22째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 차례를 얘기할 때, 이거는 보통 수량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22번째라는 차례인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22째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량, 총 22개가 있다라는 뜻일 때는 22째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스물에서 리을이 모두 들어가고요. 리을이 생략된 이런 형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참고로 둘이라는 단어는 하나, 둘 해서는 괜찮은데 열이 넘어가면은 가끔 차례 나타낼 때 리을이 탈락합니다. 열이 넘어가는 단어에선 리을이 탈락하는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일 때는요. 4번이요. 숫지. 예, 암수를 나타낼 때 암과 수, 원래 맞는 맞춤법은 수인데요. 숫이 들어가는 애들 예외 3가지 있죠. 양, 염, 쥐. 그래서 양, 염, 쥐 앞에서 모두 숫이 붙어야 되는 거죠. 순양, 순염서, 숫지. 그래서 수지라고 고치면 안 되고요. 숫지입니다. 숫이 들어가는 단어들 3개 외우셔야 되죠. 순양, 순염수, 숫지입니다. 그래서 7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8번) 한번 볼게요. 73번 한번 볼게요. 어법에 맞지 않는 거고요. 배경음악이 장면을 잘 받쳐주었다. 얘 또 나왔네요. 뭐 밑에 대다, 더 돋보이게 해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디귿 받침을 받치다 잘 사용했습니다. 드러내어는요. 드러내다 라는 단어와 드러내다 라는 단어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네. 드러내다는 보통 들다라는 단어가 함축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선 곡식을 들어서 내보내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어 잘 사용했고요. 드러내다는 뭐 감춰져 있던 것이 밝혀진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 거죠. 그 다음에 3번이요. 늘리다, 느리다도 뜻 차이 아셔야 되고요. 늘리다 같은 거는 늘다의 사동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늘게 만든 거죠. 양 같은 것이, 수량 같은 것이 많아지게 늘어나게 만든 것, 그럴 때 늘리다이고요. 느리다는 보통 길이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단어인 거죠. 길게 느리다, 길게 늘어지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근데 여기선 말이 길게 늘어지고 있는 것, 수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의 길이를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이와 관련된 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4번 역시 다리다와 달을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옷에 구김을 피는 기구를 다리니라고 하잖아요. 다리니, 즉 다리다라고 했을 땐 구겨져 있는 것을 피다라는 의미, 깨끗하게 피다는 의미고요. 이 다리다는 뭐 약이나 이런 것을 끓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약과 관련됐으니까 이 다리다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잘 썼습니다. 7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74번 넘어갈게요.
오랜만에 짜장면 시켜 먹기 중국 전화했고요. 언덕배기라고 되어 있네요. 언덕배기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요. 곱배기, 대갈배기, 뚝배기 저번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뚝배기, 곱배기 그냥 외우시라고 했었습니다. 그 뚝배기는 대조에서 설명드렸던 뚝배기가 맞는 표현입니다. 구분하는 기준은요. 곱배기라는 단어는 곱이라는 단어에 빼기가 합쳐진 단어예요. 대갈빼기, 대갈 역시 대갈, 머리에 속된 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갈이라는 단어에 빼기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에 뒤에 이런 백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 발음대로 빼기라고 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한번 설명드렸지만 뚝배기라는 것은 뚝이라는 단어에 백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아니고 얘는 형태소상으로 나눌 수가 없는 단일어예요. 단일어이기 때문에 기역, 비읍, 받침뒤에서는 된소에 쓰지 않는다 라고 저번에 원칙에 얘기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배기가 아닌 뚝배기라고 써야 된다. 나머지 곱배기, 대갈배기는 맞는 맞춤법. 뚝배기가 일단은 틀렸고요. 언덕배기 같은 거요. 그러면 언덕배기도 언덕이라는 단어에 빼기라는 단어가 붙었으니까 빼기라고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언덕배기라는 단어는요. 바지라는 단어랑 둘 다 복수 표준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쌍비읍이 아니고 비읍 맞추기 위해서 언덕배기라고 표기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의 예외 규정으로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언덕배기는 맞는 말, 뚝배기가 아니고 뚝배기라고 써야 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7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머니 날 간절한 바람에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는 많이 틀리진 않는 건데요. 바라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역시 바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바라다는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상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상태 얘기하니까 바라다는 어간을 바로 명사 만들어줘야 되죠. 바래다는 주로 색깔이 바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색깔이 누렇게 바램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원하다니까 바라다를 기준으로 해서 바람 이렇게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번은 아까 나왔던 문제인 거죠. 히읗이 덧난다 라고 했었습니다. 안팎이라고 표기하셔야 되고요. 3번이요. 철수와 나는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막연한 친구였다인데요. 얘도 막연하다와 막역하다를 구분하셔야 되죠. 막역하다는 친구 사이에 굉장히 친하다라는 뜻입니다. 없을 막자에다가 거스를 역자를 사용하는 거죠. 거스름이 없는 친구 사이, 굉장히 친한 친구를 막역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친하다라는 뜻이니까요. 막연한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막역한 친구다. 막역한 친구다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막연하다라는 것은 뭔가 분명치 않고 어정쩡한 상태를 뜻하는 말인 거죠. 4번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죠. 게시판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휴게실, 저번 시간에 휴게실 문제 나왔었는데 휴게실에서 개자도 이개자였죠. 이개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개이고요. 나머지는 이개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게시판도 틀린 말이네요. 75번의 답은 1번입니다. 76번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아까랑 겹치는 문제인데요. 늘렸다 같은 경우 본디보다 양을 많게 하다 라고 할 때는 늘리다를 써야 되고요. 느리다라는 표현은요. 보통 길이를 길게 하다 이런 표현과 사용한다 라고 했었죠. 얘는 재산을 양을 늘렸다이니까요. 느렸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거 그대로 내비두셔야 됩니다. 2번 같은 거 가름과 가름 구분하는 거요. 가름은 가르다를 기본형을 만들어진 명사고요. 가름은 갈다라는 단어를 기본으로 만들어진 명사예요. 그래서 가르다는 뭔지 알죠? 붙어 있었던 것을 쪼갠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갈다, 대체하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대체하다는 표현일 땐 얘를 기준으로 해서 명사를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가름으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서와 썰을 구분하는 문제도 많이 나왔었죠. 서라는 것은 자격 또는 신분을
힘을 뜻하는 말이고요. 써라는 것은 수단 또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용기라는 것이 어떤 자격이나 신분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용기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요. 를 사용해죠. 그래서 로써 잘 사용되었고요. 틀렸어, 달렸어도 한번 나왔었죠. 나에 대한 너의 판단은 틀렸어가 맞는 이유는 정답이 있을 때 틀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에 대한 판단, 나와 관련된 정답이 있는데 네가 나에게 정답을 맞추지 못한 거죠. 나에 대해서 정답을 맞추지 못한 거. 그래서 틀렸어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네요. 다음에 77번 한번 넘어갈게요. 얘도 많이 틀리시는데요. 치루었더니에서 기본형은 치르다예요. 치루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간의 기준을 봤을 때 치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어시 된다. 그러면 치렀더니 이렇게 하셔야 되죠. 은은 많이 타락한다라고 했습니다. 치르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치렀더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라면이 부르면 맛이 없다입니다. 라면이 부르면의 기본형은 붓다예요. 디귿 받침의 붓다입니다. 그래서 붓다라는 단어가 활용할 때 뭐 뒤에 자음이 오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붓다, 붓고 붓지인데요. 모음이 오면 디귿이 리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붓, 받침이 있으니까 면이 바로 붙지 못하고 의가 붙어서 활용을 해야 되죠. 모음으로 왔을 때는요. 디귿이 리을로 변합니다. 부르면. 저번 시간에 씻다라는 단어도 했었는데 씻다는 단어 마찬가지로 씻다, 씻고, 씻지 라고 하지만 의가 붙으면 실으면이라고 리을로 바뀐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부르면 잘 됐고요. 3번 같은 경우도 앉히다 구분하셔야 되는 문제네요. 앉히다 같은 경우는 앉다의 사도 형태예요. 앉게 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외에 뭐 소트 앉히다, 음식을 하기 위해서 소트 얹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될 땐 이 앉히다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음식을 위해서 얹히는 거니까요. 이거 잘 사용됐습니다. 내가 여기에는 웬일이니? 아까 얘기했었죠. 왜의 줄임말일 때는 이 when을 사용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when을 쓴다. 웬일 같은 경우는 합성어예요. 웬일이니? 입니다. 그래서 얘도 잘 사용됐고요. 7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78번 한번 볼게요. 맞히다, 맞추다를 구분하는 건데요. 맞히다 같은 경우도 맞다의 사동이에요. 정답이 있고 그 정답을 내가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동전미사 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정답을 내가 맞게 했다. 이때 맞히고요. 맞추다는 서로 다른 두 개를 뭐 더 비교해 보거나 이런 의미예요. 근데 얘는 정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거죠. 정답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맞히다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 틀린 말. 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2번이요. 심술 깨나인데요. 심술이 명사잖아요. 여기는 깨나는 조사입니다. 그냥 검색을 해보시면요. 깨나라는 조사가 존재하고요. 심술 꿰나 이렇게 쓰는데 이런 꿰나라는 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술 깨나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요. 조사니까 앞말은 당연히 붙여 적으셔야 되고 잘 사용됐습니다. M1이라는 것도요, 검색해보시면요, 관형어로서, 관형사로서 존재합니다. 뭐, 엉뚱하다, 억울하다, 이런 뜻인 거죠. 뭐, 기본형 있는 건 아니고, M1이라고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관형사가 존재합니다. 독구다 같은 경우 옛날에 입맛을 돋구다 이렇게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나왔었던 지문인 거죠. 그래서 돋구다가 있고, 도두다라는 단어를 구분하는 문제인데요.
이 도꾸다는 안경 도수와 관련해서만 사용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봤더니 안경의 도수에 도꾸었다 잘 사용된 거 보이죠? 예, 여기에서 안경 도수와 관련된 단어에만 이런 단어를 쓰시고요. 그 외의 단어들은 뭐 입맛을 돋우다 이런 것들은 도두다 이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셔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79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음식 표기인 거고요. 아구찜도 그냥 외우셔야 되는 거 귀, 찜이 되는 거죠. 이면수도요.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것 임, 연, 수가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거 쭈꾸미가 아니고 주꾸미죠. 예, 굉장히 낯설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칼치구이 같은 것도 갈치 그냥 다 외우셔야 되는 단어이고요. 예, 창란젓은 창란젓이 맞습니다. 예, 명란젓 때문에 창란젓을 창란이라고 쓰는데요. 명란이라는 것은 알이에요. 알을 뜻하는 한자 있죠. 그래서 알란자를 써서 명란이라고 적는 게 맞는데요. 창란이라는 것은 창자로 만든 젓갈이고요. 알과 관련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명란젓 같은 경우는 알과 관련된 단어니까 알란자라는 한자를 살려서 이렇게 적지만 창란젓은 알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발음대로 창란젓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예. 80번이요. 밑줄 친 부분 합격률 또 나왔네요. 예,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받침일 때만 율이고요. 기역으로 끝났으니까 률 그대로 내비둬야 되죠. 잘 썼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얘도 많이 나왔죠. 금시의 줄임말 금세 잘 사용됐고요. 거센소리 앞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예, 잘 사용했습니다. 얘도 잘 사용했죠? 문제의 답을 맞히면 답이니까요. 맞히다, 맞다의 사동사 맞히다를 사용하는 거 잘 사용했습니다. 5번이요. 공급을 늘려야 한다. 공급이니까요. 수량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량을 원래보다 많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늘려야 라고 했습니다. 늘려라. 2013년 문제이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네요. 7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0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81번이요. 얘도 나왔었던 예문이네요. 약속을 번번이 어긴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하다라는 단어로 끝나는 것은 히로 적으세요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라고 끝나지 않는 것들은요. 이로 적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었죠. 하다라고 끝나더라도 시옷으로 끝나거나 기역으로 끝난 애들은 이로 적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번번히가 아니고 번번이가 되겠네요. 예, 번번하다라는 단어는 없죠. 참고로 번번은요. 얘도 명사와 명사 두 개가 합쳐진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얘 번번히가 아닌 번번이라고 적으셔야 되죠. 이런 거 비슷한 게 뭐 틈틈이 일일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똑같은 단어 두 번 반복될 때는 이로 적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에요. 의젓이 의젓하다라는 단어는 있지만요. 의젓하다는 단어는 있지만 시옷으로 끝난 단어니까요. 의젓이라고 적어야 되고요. 곰곰하다라는 단어는 없죠. 곰곰하다는 단어는 없으니까 이라고 적으셔야겠네요. 곰곰이. 딱히입니다. 딱하다라는 단어 있는 거 보이죠? 딱하다입니다. 그래서 히로 적고요. 기역으로 끝나지만 가끔 히로 적는 것들이 있어요. 즉, 예, 시옷은 아마 예외 예문이 없을 텐데요. 기역은 가끔 예외 예문이 있어. 그래서 딱히 같은 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딱이 이렇게 발음은 잘 안 하잖아요. 딱히 이렇게 발음을 하죠. 딱하다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도 딱히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81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82번 볼게요. 이것도 많이 어려운 예문이죠. 밑에 어원을 한번 볼게요.
아니다라는 형용사가 있고요. 아니라고 뜻하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아니를 먼저 한번 볼게요. 아랫사람이나 대등한 관계 있는 사람, 묻는 말에 부정을 대답할 때 쓰는 말. 예. 그 놀라거나 감탄스러울 때 또는 의아스러울 때 하는 말. 1번 한번 볼게요. 대답할 때요. 응, 아니. 할 때 아니를 쓰는 거예요. 대답하는 말에는 아니를 쓰는 거고요. 이 아니라는 대답에 가끔 조사가 붙죠. 어떻게? 청자에게 존재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서요. 격식 갖춘 장 상대 잘 쓰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할 때는요. 아니라는 감탄사에 요라는 조사가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응, 아니 이렇게 대답할 때 아니요는 요를 사용됩니다. 아니요 이거 대답인 거죠. 예, 아니요. 이거 대답인 거죠. 아니라는 감탄사에 요라는 조사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틀린 말. 아니요 라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인 거 보이셔야 되고요. 아니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이미 늦은 것 아니냐. 물음이나 짐작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미 늦은 것 아니요. 그래서 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형용사가 사용된 거고요. 예, 어간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해야겠죠. 아니다가 기본형이니까 아니까지가 어간이에요. 그러면 뒤에 그에 걸맞는 어미를 붙여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어미 오 있는 거 보이나요? 하우체인 거죠. 하우할 자리수요. 설명, 의문, 명령에 되는 종결 어미입니다. 그래서 아니다는 형용사 어간에 오라는 종결 어미가 붙은 아니오 맞는 맞춤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음은 얘 한번 볼게요. 요가 조사 말고요. 조사 말고요. 어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사물이나 사실 따위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예요. 여기 4번 예문이 그거인 거죠. 우리는 친구가 아니요, and, 형제랍니다. 열거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돼요. 응, 아니 대답할 때는 요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결해줄 때도 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문장의 종결 어미, 문장의 끝 여기에서 오, 하와의 자리에 쓰였다 종결어미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끝부분에 설명하는 형식일 때는 오를 사용한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82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3번 보겠습니다. 예, 또 예문 겹치죠. 어머님 밥을 안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리와 관련해서 소트, 얹다 이런 단어일 땐 이 안치기 사용한다 라고 했고요. 예, 또 나왔네요. 예, 붓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이다 라는 단어 잘 사용했고요. 3번 버리다가 아마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벌이다 와 벌리다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늘어뜨려 놓다라는 뜻일 때는 이 버리다를 사용하는 거고요. 벌리다는 보통 붙어있는 두 개를 뭐 나무젓가락을 벌리다 이런 식으로 붙어있는 두 개 사이를 떼어놓을 때 보통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물건을 늘어뜨려 놓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버려 잘 사용했습니다. 예, 다치며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왔었던 강세전미사 예문과 겹치는 건데요. 닫다가 기본형이겠죠. 닫다가 기본형이고요. 닫다의 피동형 닫히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치가 또 강세전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요 의미가 똑같아요. 둘 다 능동이에요. 둘 다 능동인데 단지 얘가 힘이 세게 매우 세게 닿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 닿히다가 바로 피동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능동이 써야 되는지 피동이 써야 되는지 먼저 따져볼게요. 문이 주어이잖아요. 문이 자기가 닫은 건가요? 아니면 닫힘을 당한 건가요? 문이 자기 스스로 문을 닫은 게 아니고요. 닫힘을 당한 거니까 피동 형태를 써야 되는 거죠. 피동. 그래서 닫히며 또는 닫으며 둘 다 안 됩니다. 닫히며 닫으면 안 되고요. 닫히며 이렇게 피동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닫다가 능동, 닫히다가 피동인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 치라는 것은 강세전미사로서 역시 능동이다. 그래서 얘가 안 들어가지 못하는 자리는 마찬가지로 얘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 예, 치와 관련된 문제가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예, 맞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까지는 여기까지 맞춤법 문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맞춤법 문제, 그 다음에 띄어쓰기까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